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전읽기 개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챗GPT로 번역해온 경전은 바로 대당서역기입니다. 와, 대당서역기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대당서역기는 다들 아시는 손오공의 삼장법사 현장이 17년 동안 당에서 인도로 구법 여행을 떠난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당시에 경율론 세 가지 전부를 정말 짱 먹었다 해서 삼장법사 현장이 당에서 인도로 떠난 그런 구법승 이야기고요. 이는 훗날에 명태가 쓴 소설 서유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소설 서유기 이외에도 제가 왜 오늘 대당서역기를 읽고 싶으냐 하면은 우리나라 석굴암의 원형이 인도의 솔도파, 즉 스투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워낙 어릴 때부터 경주 석굴암 사진을 계속 보다 보니까 경주 석굴암이 왜 특이한지 의외로 잘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석굴암 형태가 아무리 생각해도 되게 비일상적이지 않나요? 석굴암이 우리가 아는 불교 건축물들, 예를 들어 그냥 일반적인 절이나 아니면 불탑 같은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되게 네모나고 야외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경주 석굴암은 일단 경주 토암산 안에 있는 석실이고요. 그리고 바닥이 동그란 방형이에요. 근데 또 더 하나 특이한 거는 위에 이렇게 돔 형태로 천장이 되어 있는 되게 비일상적인 형태랍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알던 불교 건축물이랑은 사뭇 다른 게 이제 좀 와닿으시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석굴암은 지을 당시부터 부처님이 실제로 제세하시고 활동하시던 인도를 연상시키려고 고안된 건축물이었어요.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인도를 딱 떠올릴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고 싶었을 테고, 이를 위해서 인도의 복발형의 그런 스투파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까 현재 학계에서의 주류 의견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금방 서치를 하면 자세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논문이나 기사를 통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대당서역기 1권에서 스투파와 관련된 몇몇 부분을 발췌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는 서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어서 서문을 읽고 그 다음에 스투파를 묘사한 부분을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당서역기 서문은 아무래도 이 대당서역기가 이름부터 대당서역기잖아요. 그래서 이 커다란 나라 당나라에서 드디어 인도에 가서 법을 구한다. 그래서 그동안 당나라가 인도에 가서 구법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중원의 역사를 당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나라에서 당에서 구법을 하는데, 요 위대한 나라 당에서 인도에까지 보내는 이 천재는 또 누구냐, 이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어느 정도 좀 거만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옛날 사람의 시각이 참 재밌어서 서문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당서역기 서문은 참고로 현장이 작성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정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당서역기 서문. 생각하건대 천지의 광대함과 인류 종족의 상이함에 관해서는 담천에서도 그 끝을 다 궁구하지 못하였고, 괄지에서도 그 근원을 완전히 밝혀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방지가 미처 전하지 못하고 중국의 정치가 아직 미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모두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살펴보면 인도라는 나라는 그 내력이 오래되었는데 성현이 많이 배출되었고
인이가 풍속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사적이 오래전에 끊긴 데다가 중국에서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신경에도 기록되지 않고 왕회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박망이 서역으로 새로운 길을 내었던 것은 단지 공중만을 뜻에 두었을 뿐이었고, 곤명이 길이 닫히고 어지럽혀지자 신지에서 힘을 다하여 훈련하였을 뿐이었다. 이리하여 마침내 부처님의 탄생을 알리는 징조가 항성으로 나타나니 천세에 현무암이 가득 찼고 꿈에 밝은 해를 지닌 이가 나타나니 신비한 빛이 만리에 퍼졌다. 이에 채음이 돌을 구하러 찾아가서 마등과 함께 낙양으로 들어와 경장을 석실에 두었지만 아직 용궁에 깊숙한 곳까지 퍼지지는 못하였고, 부처의 상을 양대에 그리게 하였지만 어찌 취봉의 아름다움을 다할 수 있었겠는가? 그 이후 시정에 우환이 많아지고 환관이 권력에 편승하자 동경이 혼란에 빠져 어지럽게 셋으로 나뉘어졌다. 또한 모후가 왕권을 찬탄하여 조정에 불화를 일으키니 나라의 질서는 함락에서조차 무너졌다. 변방에서는 봉화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방에 보루가 수없이 쌓여 길이 막히게 되었으니 하물며 이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어찌 갈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천만다행하게도 귀한 이가 세간에 나타나서 다소 기록을 남기게 되었지만 그 땅의 특징을 명확하게 전하지 못하고 한갓 신경만을 퇴록하였을 뿐이며 진여의 도리를 궁구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수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어 이에 국토를 확장하고자 힘썼지만 오히려 서해를 돌아보면서 탄식을 하였고 동락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할 뿐이었다. 옥문 밖에서 깃발을 휘날린 자는 정말 많았지만 총령의 고언을 쉽게 건넌 이에 대해서는 아마도 기록할 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어찌 설산을 가리키면서 오랫동안 힘껏 달려가다가 용지를 바라보면서 잠시 쉴 수가 있었겠는가? 이것은 전 왕조인 수나라의 덕이 세상에 드리워지지 않았고 위력이 멀리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대당이 천하를 다스리게 되어 황제의 나라를 열고 제왕의 다스림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하늘에는 불길한 혜성들이 사라지고 국가의 운명이 밝아지게 되었으니 그 공적은 천지의 조화에 필적할 만한 것이었으며 그 광명은 해와 달이 비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 육골이 맹수들의 먹이가 될 뻔하다가 다시 살아났고 집안은 귀신들의 폐허로부터 다시 살아나 천수를 누리게 되었다. 외국인들은 고가에 넘쳐나고 변방의 오랑캐 땅까지도 지배하게 되었으니 십주가 정원이고 환해가 연못이 되었다. 이것은 오제까지도 작게 여기며 상황도 낮게 내려다볼 정도의 일이었다. 한편 환장법사는 어린 시절에 법문에 들고서부터 기원정사의 땅을 밟아보지 못한 것을 개탄하고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오랫도록 가슴속에 품고서 녹야원을 향해 간절하게 마음으로 우러렀다. 불국토로의 여행은 실로 오랫도록 품었던 소망이었다. 마침내 당나라의 순박한 풍속이 서쪽을 교화하고 그들의 율법이 동쪽으로 귀의하게 되는 때를 맞아 정관 3년에 석장을 짚고 길을 떠났다.
황제의 신령에 의지하고서 타국에 나아갔으니 온갖 험난한 길들도 마치 평지를 가는 것과 같았다. 선대 왕들의 혼령의 힘을 빌려서 위험한 길을 건넜으니 어려움에 처해도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었다. 추위와 더위를 견디어내며 조금씩 나아가 마침내 인도에 도달하게 되었다. 진상을 거듭 물으면서 보기 어려운 칠상을 곰과 유해 사이에서 보게 되었고, 정묘한 이치를 곰곰이 생각해서 듣기 어려운 정법을 생멸의 경계에서 들었다. 그리하여 성품의 바다에서 모든 의심을 깨쳤으며 미혹의 나루터에서 미묘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에 여러 경들을 바로잡아서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완전하게 따져 묻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곁들여 성스러운 불적을 답사하여 하나의 물건이라도 살피지 않은 것이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귀로에 올라 19년 정월에 장안에 도착하게 되었다. 법사께서 가지고 온 경로는 657부이며 황제의 명을 받아서 번역하기에 이르렀다. 친히 다녀온 곳이 110국, 전에 들은 것이 28국인데 이 중에서 어떤 일은 앞 세대의 전적에서도 보이는 것이며 어떤 나라 이름은 지금 시대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모두 당나라의 은택을 입게 되어 감동하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절하면서 귀복하게 되었다. 관리들에게 통역을 부탁하고 험준한 산길을 넘어서 예물을 가져와 바쳤으며 조정에 참여하는 것을 영예로 생각하여 관대를 입고 무리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그 나라에서 나는 특산품이나 풍토, 습속이나 산천의 차이를 멀리는 국전에 비추어 보고 가깝게는 사리에 밝은 어진 노인들에게 물어보면서 현장법사는 아득히 멀고 제각기 다른 것을 마치 현재 눈앞에 보는 것처럼 기술하여 수고스럽지 않도록 서책으로 엮어 상세하게 글로 옮겨 썼으니 이것이 바로 일질 12권으로 이루어진 대당서역기라는 이름의 책인 것이다. 생각해보면 내가 쓴 서는 일의 대강만을 다루는 데 지나지 않았으며 아주 일부분만을 기록했을 뿐이다. 변변치 않은 말솜씨와 천박한 도를 지닌 나의 잘못이 있다면 보충해주길 바랄 뿐이다. 비서 저작좌랑 경파가 이 서문을 쓴다. 대당서역기 제1권 현장 한역 변기 찬록. 네,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서문은 끝이 나고 출발지에서부터 인도 국경 사이의 나라들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 중간 부분은 술술술 건너뛰고 지금부터는 그러므로 모든 나라들이 장차를 전해지려 할 때면 신동력을 나타내어 그들에게 이를 알려서 곧 솔로판을 세우게 하였다. 솔로판은 수백 여개에 달하며 그 기한이 서로 있다 있을 정도였다. 성과를 증득하였다고는 해도 근데 신동할 판을 나타내지 않은 자들의 솔로파의 수는 대략 수천 개를 헤아리지만 봉기를 세우지는 않았다.